여러분들이 가상현실을 굉장히 최근의 기술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사실은 가상현실을 어, 시도했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. 생각보다는. 지금 여기에 보이는 센소라마라는 이 기계는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을 디지털로 즐기지만 사실 이 센소라마는 과거에 필름을 가지고 양한 시차를 이용한 그 가상 공간의 영화를 만든 시스템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1950년대 말에서 이제 60년대 초까지 유지됐던 이제 장치인데, 흥미롭게도 저 장치에서 그때 재생했던 3D 콘텐츠가 어, 그 모터사이클을 이제 조정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건 저 가상 장치 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딱 앉아 있으면 실제로 그 의자 같은 데에서 진동이 일어나고,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을 탈 때 여러분들은 뭐 그 모터 엔진에서 나오는 냄새를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, 저 기계는 그 냄새까지도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. 이 얘기는 그냥 가상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을 얘기를 하지만, 실제로는 저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이제 최대한 그 세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가상현실의 궁극적인 목표였고, 그것은 이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, 연구되고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라는 거예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가상현실 헤드셋에 대한 진화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,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더 가볍고 머리에 쓰기 쉬운 가상현실 헤드셋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죠. 근데 지금 가상현실 헤드셋은 앞서 얘기한 가상현실, 우리 감각을 속이는 가상현실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긴 하지만,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차세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.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컴퓨터가 있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또 이런 가상현실 헤드셋이 또 필요해라고 말을 하겠지만, 아까 말한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 세계에 다시금 다른 형태로 우리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와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거를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가 필요한데, 그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이제 도구가 바로 이 가상현실 헤드셋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상현실 헤드셋을 정의를 내려드리면, 이 공간 및 행동을 추적하는 센서,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모든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면 그거 자체가 컴퓨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. 우리가 어차피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처리가 된 결과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의 어떤 종합된 도구를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외에 스마트폰도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행동들이나 활동들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와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디바이스가 필요한데,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VR 헤드셋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또 하나는 VR 헤드셋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그 컴퓨팅 디바이스를 종합한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. 이 뒤에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. 실제로 어차피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쓰는 거는
우리가 평면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지만 가상현실은 사실은 그걸 쓰면은 그 디스플레이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쓰지 않아도 원하는 형태의, 원하는 크기의, 원하는 그 수의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팅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굳이 컴퓨터로 옮겨오지 않고 그냥 가상현실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심지어 여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문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안에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가상현실 헤드셋은 그냥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수집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컴퓨팅 디바이스,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그런 그 PC 같은 그런 컴퓨팅 디바이스보다 훨씬 복잡하게 여러분들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공간과 뭐 여러 가지를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인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 인풋은 굉장히 많고 데이터 출력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어차피 우리 공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잡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. 이 장면은 영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온 한 장면인데 어, 사실은 이 영화가 메타버스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사례이기도 해요. 물론 뭐 기본적인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하드웨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합 현실과 이 혼합 현실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어들이 다 종합돼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물리적인 우리의 인간의 감각이 가상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또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그 감각들이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영화였죠. 그래서 이 영화에 나왔던 이런 장비들이 근데 영화에서만 그 영화적 소재로만 쓰였는가?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. 이미 영화적 소재로 쓰여져 있었지만 이미 현실로도 많이 구현이 돼 있다. 그리고 이런 감각을 그 최대한 그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감각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상현실은 아마 예전에 이제 VR 헤드셋, 모바일 VR 헤드셋 썼던 분들은 좀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이 삼자유도와 육자유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.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가상 공간 안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, 현재 공간 그리고 그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슬램이라는 기법을 계속 처리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사실은 모바일 때는 회전에 대한 이해는 센서를 통해서 회전에 대한 이해를 했었지만 그 회전에 대한 이해만 하고 공간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그 공간을 움직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. 모바일 VR 할 때는. 근데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어, 흔하게 접할 수 있는 PC용 VR 저 HTC 바이브나 그다음에 지금 뭐 독립형 VR로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나 이런 제품들은 다 육자유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공간을 움직이면 그 공간의 움직임이 그대로 가상 공간에도 나타나도록 설계가 돼 있죠. 그만큼 이제 공간에 대한 그 어떤 기술적 제약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 높고 이제 더 많은 자유도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더 그 공간과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어떤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형태의 느낌을 이 헤드셋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.
이 위치, 그러니까 아까 슬램이라고 얘기했던 공간과 그다음에 위치, 공간 측정과 위치에 대한 그 개념을 어 이제 예전에는 외부 센서를 통해서 했거나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그 VR 헤드셋에 있는 내부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인데, 이게 뭐 약간의 정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외부 센서 없이 헤드셋 내부에 있는 카메라와 센서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 스마트 VR 헤드셋만 어디에나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위한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세대인가는 분명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대신에 저 VR 헤드셋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컴퓨팅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만큼 빠르게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의 일부 장면인데,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의 가장 그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영화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실제로 지금 저 이제 헤드셋을 쓰고 의자에 앉고 어떤 갑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 영화적인 상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영화가 아니라 지금도 이걸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어 보여드린 거고요. 아마 요 뒤에 사례를 보시면 지금 어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트레드밀이라고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갑옷을 입었을 때 서 있던 그 발판이나 의자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 갑옷을 입고 저렇게 걸으면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 컨트롤러로 이동하면은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낄 텐데 저렇게 사람이 뛰게 되면 그 멀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그 부작용을 덜 느끼는 거죠. 물론 멀미에 대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실제 공간의 움직임과 가상 공간의 움직임이 불일치될 때가 첫 번째가 있고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레임률이 떨어질 때가 두 번째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완전히 다 될 수는 없는데, 그래도 이렇게 움직임을 해결하면서 조금씩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에 나왔던 문제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했던 어떤 행동 이제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. 또 하나는 아까는 이제 트레드밀이라는 이제 좀 큰 덩치로 했다면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신발 신발 같은 형태의 장치예요. 근데 이걸 이제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걸으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발을 열심히 구르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앞으로 움직이죠. 네, 저렇게 막 걸어가면서 어, 우리가 그 공간을 탐색을 하고 뭔가 공간에 필요한 거를 어,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, 그래서 이런 VR쇼 같은 것들도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다 쉽게 어, 이 가상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. 그 원래 가상 공간을 이동하는 거는 굳이 이런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미 그런 가상 공간 서비스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보통 홀로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런 홀로포테이션은 물론 내가 이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동이 실제로 자유롭게 우리가 현실처럼 자유롭게 일어나는 건 아니어서 아주 어,
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가상 공간에서의 이동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 이제 여러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은 아마 이제 나중에 그런 가상 공간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이용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이런 훨씬 도움이 되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